혹시 침대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시몬스? 에이스?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고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유럽인의 10%가 이 브랜드 침대에서 태어난다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리빙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그 가구 공룡이라는 별명답게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라는 위상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심지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1%를 사용하는 브랜드 이케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이케아가 스웨덴 브랜드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브랜드의 시작이 스웨덴 남부 엘루몰트라는 시골 마을의 아주 작은 잡화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1943년 이케아의 창업주 잉바르 캄프라드는 무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작은 창고에서 우편 주문으로 판매하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의 이케아와는 다르게 가구가 아니라 펜이나 지갑 같은 그런 작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잡화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품목을 늘려갔고 1953년에는 가구까지 취급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래도 매장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도시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허나 이 캄프라드가 또 누굽니까? 5살 때부터 주변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정말 타고난 사업가였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죠. 바로 이 전국 주간지에 이케아 브로셔를 넣어서 배포하는 거였어요. 이 브로셔가 지금의 그 이케아 카탈로그 1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제품의 사진이랑 가격 정보를 담아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가구의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탓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낮았어요. 스웨덴은 디자인 강국의 나라잖아요. 심지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나무를 생산하는 나라라서 일찌감치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가구들이 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은 자연히 가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캄프라드는 본인의 가구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지만 이 품질 좋은 가구를 구매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품질을 직접 느껴보게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전시장, 지금의 이케아 쇼룸이에요. 최초의 쇼룸은 작업실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가구가 한 가정처럼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보고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값싼 가격에 대한 의심을 좀 없앨 수 있었어요. 여기에 때마침 당시 그 스웨덴 정부에서는 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당연히 가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 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이케아 가구는 완전 물 만났었죠.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하지만 이 승승장구하던 이케아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기존 가구 업체들이 이케아의 저렴한 가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가구 생산 업체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업체들은 이케아 가구 생산을 중단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판매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이케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 업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고, 스웨덴보다 값싼 노동력을 지니고 또 목재 산업에 탁월한 폴란드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이케아로 하여금 보다 낮은 원가로 지속적인 가구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또 이후 이케아가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는데 발판이 되어줬죠. 디자인 강국이자 이 가구 강국인 스웨덴에서 이케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품질의 가구와 소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이케아의 철학을 끊임없이 견지해왔기 때문이에요. 이케아는 제품 생산은 물론 기업 활동 전반에 데모크래틱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확고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데모크래틱 디자인, 즉 이케아의 민주적인 디자인이란 디자인, 기능, 품질, 지속 가능성, 낮은 가격, 이 5가지 요소를 의미해요. 서랍장은 물론이고 식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 하나의 요소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들인 제품이라고 해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케아는 이 자신들의 데모크래틱 디자인 철학을 오래전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오기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데모크래틱 디자인 데이를 개최해서 세계 각국에서 프레스,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이케아 철학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저는 2015년에 초청받아서 이케아 데모크래틱 디자인 데이에 참석했어요. 한 3박 4일 정도 스웨덴 엘루몰트에 머물면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케아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도 둘러봤는데, 이때 만난 한 디자이너와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다음 시즌에 출시될 소파를 완성한 디자이너였는데, 이케아의 이 5가지 철학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디자이너로서 어떤 근사한 디자인에 기능마저 좋은 제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낮아야 하고 심지어 지속 가능성을 지녀야 하니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다고 해요. 한 제품이 세상에 나오는데 3년에서 4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아예 못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렇듯 이케아는 뭔가 단순히 가구, 잘 팔릴 디자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가격 등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요소들을 디자인에 접목시켜요. 이것은 곧 모든 제품에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 대전제를 깐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속에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케아의 이념이 깔려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이케아 제품에는 그들의 철학이 반영된 차별화된 큰 특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체 조립, 그리고 포장 박스. 이케아의 가구가 처음부터 자체 조립을 해야 하는 DIY 제품으로 출시되진 않았거든요. 한 일화가 있는데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 이케아의 한 직원이 라베트 테이블의 카탈로그를 촬영했대요. 촬영 후에 트렁크에 테이블을 싣는데 다리가 걸려서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직원은 고민 끝에 이 테이블 다리와 상판을 분리시켜서 넣었다고 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DIY와 플랫팩 포장을 고안하게 된 거죠. 이케아 가구를 구입하면 이 DIY 키트로 납작하게 포장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걸 플랫팩 포장이라고 해요. 플랫팩 포장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부피가 큰 가구들을 배송할 때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또 배송비가 절감되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이케아의 철학인 저렴한 가격이라는 면에서도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죠. 플랫팩 아이디어는 당시 가구 산업에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고, 또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이케아만의 차별점으로 거듭나 정말 브랜딩의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도 작용해오고 있어요.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도 자신들이 직접 조립하며 내가 만든 가구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케아 가구에 더욱 애착이 생기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토요일을 이케아 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토요일에 이케아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요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조립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케아의 제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제품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보면서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패브릭류에는 주로 사넬라, 이런 스웨덴 여성의 이름이, 또 의자나 책상에는 남성의 이름이죠, 빌리. 소파나 테이블에는 스웨덴 지역명인 홀름순드 이런 게 주로 붙어요. 이것은 이케아 창립자의 난독증 때문이라고 해요. 각 제품에 좀 익숙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가 비슷한 방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집 식탁으로 인천이나 잠실 살려고 그럼 의자 민수는 어때? 조명은 경칩으로 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좀 듣다 보니 웃기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도 딱딱한 일련 번호보다는 제품의 이름을 기억하는 편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도 창립자의 난독증에서 시작된 제품명들이지만 또 이것 또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이케아만의 차별점이 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케아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오픈하기에 앞서서 그곳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을 관찰하고 경험해 본다고 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와 꿈을 이해하고, 또 각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해해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픈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이케아 관계자들이 진짜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른 물어봤죠. 어느 집을 갔느냐? 직원 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만만하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는 2014년 12월 광명 1호점을 오픈했어요.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이미 이케아를 경험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았을 거거든요. 특히 유학생들, 저렴한 가격에 집안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유학생 가구의 대명사로 통했었죠. 그런데 업계나 언론에서는 이케아가 오픈하기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케아가 들어오기엔 국내 리빙 문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국내 리빙 브랜드들은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또 일반 소규모 가구 전문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요. 여타 우려와 달리 오픈 직후 이케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케아에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케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자체 조립.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구를 직접 조립하는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케아 오픈 초반엔 이 자체 조립에 부담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케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조립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조립 비용이 또 생각보다 비싼 거죠. 아무리 가구를 싸게 사면 뭐예요? 추가 비용이 생기는데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래 조립을 다 해서 직접 집으로 배송해서 설치까지 해주는 한샘 같은 국내산 브랜드들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원래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기존 한샘과 같은 브랜드들이 직격탄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케아 공포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었거든요. 실상 이 한샘의 주가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2년 만에 18배나 오를 정도로 이케아 공포가 아닌 이케아 효과를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초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고, 또 가구 조립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됐죠. 또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푸드도 판매하잖아요. 이걸 증명하는 게 수치예요. 이케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31.8% 증가한 6,6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게다가 같은 기간 이케아 국내 매장 방문객도 지난해에만 1232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국민 10명 중 2명이 이케아 매장을 찾은 셈이죠. 이케아는 분명 사람들의 발길을 견인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케아는 지금도 우리의 이 현재 생활을 읽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이케아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눈에 띄는 신제품이 출시됐더라고요. 유로 2020 헝가리전 기자회견장에서 포르투갈 국대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데스크에 놓여있는 콜라병을 치우면서 물 마시기를 권해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때문에 콜라 회사들 주식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케아가 아주 발빠르게 크리스티아노 워터라인을 출시했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유리로 된 물병인데요. 이름도 크리스티아노입니다. 가격은 단돈 1.99달러. 단순히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생활 자체를 디자인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케아. 딱 그들다운 시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선 이케아가 우리의 니즈를 읽은 어떤 제품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해 볼게요.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